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 경영의 고성정입니다. 이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주차, 2주차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요? 네. 오늘, 다시 공지사항이 떴네요. 네. 일주를 더 연기한다고 그렇게 또 공지가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뵐 날이 점점 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 빨리 뵙고 싶은데, 아니, 뭐, 이렇게 뵙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도 아주, 온라인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이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도만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거의 처음이죠.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좀 뭐,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더 좀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 잘 이해하셔서, 어쨌든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빠르게 종식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뵐 날을 저 또한, 예, 맞이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글로벌 창업 문화 경영에 대한 정의와 개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 경제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했었었고요. 환경 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환경 분석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글로벌 창업 문화 경영에 있어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바로 이 문화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창업 또는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문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에 대한 다른 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려니 저 또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문화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학습에 대한 목적은 해외 시장의 이런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몸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다들 이해하시고 또 느끼셨으라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또 같이 이해를 해볼 거고요. 또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문화적 환경에 대한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이런 그 국제 경영에 미쳐지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화에 대한 환경이 다르다, 뭐 이질감이 있다,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차이점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분석하는 모델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내세워놓은 그런 분석하는 모델들도 같이 학습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 많이들 쓰죠. 문화 컨텐츠, 뭐 요즘 한류 문화, 이것도 다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영어로는 컬처인데, 이 문화가 과연, 한마디로 이 문화를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 공유되고 학습되는 행위의 총체, 그 일체의 행위를 다 문화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에서 공유되고 학습된 행위의 총체라고 그렇게 정의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또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우리 규범이나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로벌 기업 또 이 글로벌 창업에 있어서의 이 해외 진출의 실패 원인의 가장 큰 부분, 대부분에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그 현지국의 문화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익숙한 지난
그 2주차 때 말씀드렸죠. 자기 중거적 관점에 있어서의 자기가 익숙한 관리 시스템이나 문화를 이제 고집하다 보면 현지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국내에는 월마트가 철수를 했죠. 국내에 진출했지만 결국 철수했습니다. 왜 철수했을까요? 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의 강점은 뭘까요? 월마트의 강점은 어, 월마트의 그 공급 방식, 그러니까 그 SCM이라고 하죠. Supply Chain Management. 그러니까 공급 채널을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판매를 위해서 공급망 관리,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판매에 있어서도 획일된, 그래서 미국식 유통 전략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월마트를 가면 불편하다는 거였죠. 물론 뭐 제품은 싸고, 예, 그리고 진열은 많이 되어 있으나 정작 한국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눈높이라든지 문화에 맞지 않았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그 미국식 유통 전략만 고집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결국 철수한,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 환경, 또 국내 소비자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현지 문화적 환경과 현지국 뭐 소비자 패턴, 그리고 가치관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한 사례도 아주 많죠. 많은 사례로 이제 불리우는데, 동양 제과의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이게 이제 중국, 여기 중국 유학생들도 이번에 많으신데, 중국 시장 진출 시에 중국 그 문화, 그러니까 중국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중국 분들이 빨간색 좋아하시죠, 그죠? 그런 빨간색 포장을 한다던가, 또 숫자도 8이라는 숫자,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파이 개수도 한 8개씩 넣어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해서 중국 소비자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초코파이가 이런 그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 기름이나 이런 콜라겐을 쓰더라도 동물성 콜라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코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죠? 하얀색 크림을 식물성 그 크림을 쓴다던가 동물성 크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처럼 그런 그 문화에 대한 그거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국제 경영 관리자는 이런 복수의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 대해서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 중고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문화적 어떤 멀티컬처럴한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글로벌 문화적 환경 분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것 같고요.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만이 이런 창업이라든지 글로벌 창업 또는 글로벌 경영자가 가져야 될 애티튜드와 마인드셋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이 문화적에 대한 의미를 해서 조금 전에 사례를 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해외 진출과 문화적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의 해외 진출의 원인에 현지의 문화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 월마트, 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 현지국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나 뭐 관습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경영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초코파이, 뭐 제품 포장의 색, 모든 불구처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보내서 8개씩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아마 중국에는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한 매장이 하나 있죠. 까르푸입니다. 까르푸. 까르푸 있죠. 이 1963년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슈퍼마켓과 할인점으로 시작한 이 까르푸가 창고 소매점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퍼마켓을 최초로 연 까르푸는 이후 전 세계 32개국에 엄청난 숫자죠. 거의 뭐 10,000개에 가까운 육박한 그런 매장을 내고 38만 명의 직원을 벌일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한참 이 붐업하고 경제 성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호황일 경과 맞물려서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2009년 이 CEO도 중요하죠. 이 라르스 옵손이라고 하는 CEO가 취임해서 앙아방이라고 하는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이 까르푸는 25개 브랜드를 슈퍼마켓, 편의점 등 6개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15개월간에 1100개 정도의 점포를 리뉴얼했고, 여기에서 이제 2009년 10년 사이에 전체 순이익의 47%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까르푸 매장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웠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그래서 고급화를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어중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고급지는 부분들, 고급화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백화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좀 더 저가의 곳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화장품, 냉동식품, 친환경, 패션, 가전 분야의 전문 매장의 강화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상품의 전문성을 부족으로 실패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까르푸가 홈플러스, 그러니까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 유통 매장이죠. 홈플러스에 인수되고 실제로 까르푸는 국내에서 또한 사라진,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진 그런 유통샵입니다. 이처럼 이런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문화에 대한 또 CEO의 이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거듭 두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창업의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준거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본국의 문화 가치관만 고집하고 그 본국의 익숙한 가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협적인 태도를 자기 준거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준거 기준을 빠르게 탈피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 가야겠죠. 저 또한 이제 처음에 인도 출장을 갔을 때에 이제 인도 그 바이어나 인도 관계자 사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좀 참고 억지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었었는데, 제일 좀 곤욕스러웠던 게 닭을 내장도 빼지 않고 그냥 닭 온마리를 털만 뽑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삶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며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그 잡내라든지 이런 흔히들 말하는 닭 비린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취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삶아 나와서 엄청나게 이게 이 냄새나 이게 향이 엄청 심했는데, 그래도 이걸 이제 싫다는 내색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먹었던 그런 또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처럼 어쨌든 현지 문화에 대해서 또 손으로 이제 먹는, 우리나라도 삼계탕을 손으로 먹긴 하지만 이런 그 현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현지 문화 관습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서 하고, 또 다른 문화적 가치관, 다른 관습 존중,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글로벌 창업 또는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 환경의 이 기업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스타일이나 또 노사 관계, 또 작업 방식, 인사 관리 방식, 리더십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다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이런 사실 문화가 달라지면 이 소비자들의 이런 구매 패턴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조차도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콜라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런 크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동물성 이런 그 지방이나 유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식물성 콜라겐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도 달라지고 소비자들의 선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그 근간을 이루는 이런 가치관이나 기본적인 의식이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 패턴이라고 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 아랍 국가의 LG전자가 냉장고를 파는데, 냉장고에 그 자물쇠, 그러니까 이제 열쇠를 채울 수 있는, 열쇠고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실건 장치를 해서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랍 쪽에서 이렇게 유목민이나 또는 집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냉장고에 있는 뭐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도난 때문에, 냉장고를 이렇게 시건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간단하지만 달아서 팔았을 때 또 아랍 쪽에서 이렇게 아주 잘 팔렸다고 하는 뭐 그런 사례도 보면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분석해서 판매를 해서 오히려 이런 매출을 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나 또 판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해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글로벌 이 경영자 또 이 창업자들은 그 나라 문화적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elf reference criteria 자기 준거 기준에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익숙한 문화 가치관이 옳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해서 이해하고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멀티컬처럴한 애티튜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바로 이 해외 창업도 성공할 수 있겠죠. 문화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문화적 환경 부분에 각 해외 시장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차이를 초래하고요. 또 하나의 또 뭐 이런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 이 캄벨 스프라고 해서 요 P&G 스프 사례의 어떤 실패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캄벨 P&G사에서 만든 이 캄벨 스프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조사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캄벨 스프에서 이 나오는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 그 PG에서 하는 그 캔에 들어있는 스프인데요.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스프입니다. 그래서 이 농축되어 있는 스프를 붓고 물을 더 넣어서 끓이면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보수적인 주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제품이나 광고 전략에 실패한 사례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캄벨 스프와 영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스프는 그냥 바로 넣어서 끓이면 되는데 캄벨 스프는 캔이 더 작죠. 물론 거기다 물을 더 부으면 그 영국에서 시판하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고농축한 이 스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캄벨 스프가 실패했던 사례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캄벨 스프가 또 브라질 쪽에 또 수출을 했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영국의 또는 브라질의 어떤 그 주부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문화적 충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언어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 또한 이 문화적 충격 차이가 뭐 미국 가서도 많이 느꼈었고요. 유학 시절도 그렇고 또 뭐 해외에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비즈니스 하면서도 좀 그런 상이한 문화적인 디퍼런스 차이 때문에 많은 충격을 초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앞선 드렸던 말씀처럼 자기 준거 기준에 대해서 어떤 포기를 하고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벗어나는 부분들이겠죠. 자기 준거 기준에서 벗어나서 상대편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또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경영 관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리더십 스타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차이, 그리고 현지 경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잘 반영해서 전략을 펼쳐야 하겠죠. 여기 바로 이제 캄벨 스프에서의 차이인데요. 영국에서는 이 캄벨 스프가 미국에서는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클램 차우더라든지 뭐 크림 스프라든지 뭐 양송이 스프 이런 것들이 아주 히트를 쳐서 영국에 이렇게 과감하게 진출을 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축해서 판매하는데 소비자는 응축되지 않는 다른 제품들보다 비싸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영국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브라질의 어떤 그 이 캄벨 스프 다시 진출했다가
3년 동안 거의 200만 달러를 적자했는데 사전에 심도 있는 마케팅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주부들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스프를 가족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프만은 직접 끓이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스타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진출했다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 그 신화와 성공한 그거에 도취해서 뭐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진출했다가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캠벨 스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화적 환경 차이에 있어서의 언어적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언어적 차이는 상당히 많죠. 번역의 차이, 브랜드명이나 또 광고, 슬로건을 현지어로 바꿀 때 유의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직역해서 요즘 뭐 구글 번역기 돌려서 잘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죠? 또 이 뭐 여러 각국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실 재미있는 그런 해프닝도 되게 많죠. 이때 사례로 이야기를 드리면 GM의 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GM사 미국에 있는 뭐 대표적이고 아주 대형 그 자동차 회사이죠. 노바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세단으로 되어 있고요. 뭐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판매했었었는데 이 노바라고 해서 NOVA를 죄송합니다. 모델명을 노바라고 했는데 이 중남미 시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이런 환영을 하지 못했는지를 찾아봤더니 이 노바, NOVA를 이 스페니쉬,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 멕시코 쪽에는 스페니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노바가 뭐냐면 노고입니다. 노고가 뭐냐면 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브랜드명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뭐 듣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잘 간다 해도 뭐 부족할 판에 안 가는 차 이렇게 이제 스페니쉬로는 이해가 되니까 잘 판매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한국에서의 이제 자전거 회사 중에 대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영어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다이영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 이제 DAI 그리고 영이 YOUNG. 근데 이걸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다이영이 되는 거잖아요. 다이영. 다이영이면 뭐 자제분들을 위해서 뭐 자식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데 어릴 때 죽는다라는 자전거를 사주는 게 사실 소비자들이 살 때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실패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도 사실 영어 이름은 현다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스펠은 틀리지만 발음 자체가 현다이 하지만 지금은 뭐 초기에는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이제 아주 사람들이 이제 다 잘 아는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다이를 뭐 그렇게 오해하진 않는데 처음에는 이제 현다이해서 오해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먼저 배우라는 말도 있듯이 언어에는 그 나라 문화적 가치관과 관습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이슬람 문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그것 또한 마찬가지 뭐 어떤 그림을 표시한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이런 흐름조차도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같이 생각하고 사고를 해야겠죠. 이처럼 이제 언어의 차이 때문에 광고 또는 이제 브랜드명에 사용된 자국 언어나 국제 영어 또는 현지로 번역됐을 때에 어떤 생기는 문제의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숫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중국, 일본 이처럼 이제 한자 문화권인 경우에는 사자를 싫어하죠. 사가 이제 죽을 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죽을 사자. 제가 알고 있는 무사자면 이렇게 이걸 이제 죽을 사자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를 이제 발음상 우리가 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사자를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사를 이제 F로 표시한다던가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흔히들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서양은 어떤가요? 서양은 13을 수일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13일의 금요일을 가장 싫어하고 13이라는 숫자도 아주 싫어하죠. 불길한 숫자. 그리고 우리 호러 영화 같은 경우에도 13일의 금요일 이런 어떤 호러 영화도 미국 호러 영화도 되게 많죠. 공포 영화도. 그것처럼 숫자에도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고 그 나라에서 쓰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도 있겠죠. 숫자 8은 또 중국 분들이 이 8의 발음이 아주 좋다고 해서 이 8자를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여행객분들이 서울에 오면 명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지만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가 이화여대라고 하더라고요. 이화여대.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던데 그게 뭐냐면 그 이화가 이 좋은 발음이나 이게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시면 이번에도 이제 중국 유학생분들이 많으신데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좀 재밌는 이런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오프라인에 만났을 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글자라든지 숫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런 제스처 차이도 있겠죠. 제스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통적인 제스처들이 있죠.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흔든다던가 하는 거는 분노를 표시하는 거고 하품을 한다던가 딴 데를 쳐다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지루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을 만지던가 고개를 숙인다던가 이렇게 얼굴 가리는 이런 부분들은 부끄러움을 표시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어떤 제스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완전 틀린 제스처들이 있죠.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부를 때와 이 동물을 부를 때,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손으로 부를 때가 손바닥을 위로 하고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보통 동물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부르면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부를 때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집게 손가락, 검지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불러요. 근데 이제 처음에 미국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교수가 이제 뭔가를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했더니 칭찬한다고 저보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다 접은 상태에서 집게 손가락 하나만 갖고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에 그 문화를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부를 때 손바닥을 아래라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할 때처럼 외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부를 때는 오히려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손가락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혀를 차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제스처도 이게 틀린 거구나라고 직접 이걸 살면서 느꼈던 거고요. 또 노라고 하는 제스처가 그리스는 오히려 고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드는 거죠? 긍정이잖아요, 긍정. 맞다. 이거,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으면 고개로 이제 아래 위로 끄덕끄덕 하는 게 바로 이제 긍정의 표시인데, 오히려 그리스는, 노라는 표시죠. 아주 주의해야 되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반대로, yes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예스인 동작이 오히려 이 나라에서는 노라는 제스처로 이해된다라고 하고요. 오케이 쌓이는 경우에도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는 일이 잘 되어 갔다는 의미고 우리나라의 이 오케이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서 집게와 엄지를 맞닿아 있는 이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머니 돈을 의미하거든요. 돈. 돈을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서 온라인 강의 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서도 바디랭귀지나 제스처도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를 잘 알아야지 오히려 성공적인 상담이나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잘못했을 때 오히려 좀 문제시가 되거나 상대편을 불쾌하게 해서 이런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렬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될 거고요. 이처럼 뭐 언어의 차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사례로 드렸던 거와 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런 차이들도 같이 한번 이 오프라인에 있을 때면 서로 편하게 뭐 질문도 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서로 상의도 뭐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해볼 텐데 제가 혼자 이렇게 다 사례를 드리려니까 너무 무궁무진해서 다 드리기도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또, 더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생각이 나면 그런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리스. 그리스에 또 하나가 더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눈을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게 그리스인들은 시선 접촉에 상당히 매우 민감해 한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만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는 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예의 바르고 폴라이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처음 만나는데 너무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색을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만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끔찍하게 여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이런 경우에는 영토가 워낙 넓고, 이게 밀접하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간 사람을 만날 때 일단 경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나? 이렇게 뭐, 사기꾼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처음 만날 때 너무 이렇게 환하게 뭐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또한, 러시아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문화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랍 쪽에는 거기는 아직 그 여성분들은 히잡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되게 좀 다른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조금 뭐 지인이거나 좀 아시는 분거나 처음 만나더라도 뭐 백내 편안하시죠? 뭐 사모님 잘 계시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랍에서는 그렇게 물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한 안부를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엄청난 그런 결례라고 하고요.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선물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중국 유학생분들이 계시면 제가 직접 물어봤을 텐데, 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성분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 계신 분은 한국 분들 잘 아시겠죠? 도망간다고. 그 신발 신고 도망간다고 해서, 예,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느낀 글로벌 문화의 차이, 사례 이런 부분들 한번 게시판에 한번 올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이번 주 과제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에다가 이번 주 과제로 문화 차이에 대한 사례 한 가지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이 URL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효성에 다녔었거든요. 그죠? 대학교로 임용되어 오기 전에는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에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장 시절에, 효성도 전 세계에 한 32개, 지금 더 늘었죠. 한 34개의 지법인이 있습니다. 그 지법인이 있고, 법인장도 있고, 글로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효성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공모하는데 제가 글을 올렸고요. 거기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효성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그런 다양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세계 시장을 누비는 효성인들의 좌충우돌한 다양한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적 고객들의 문화적 차이로 울고 웃었던 에피소드들을 한번 보는 거죠. 에티오피아와 현지인들과 대하다 보면 헛헛하고 소리를 내는 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도가 높아서 숨이 차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현지어 하우하우를 빠르게 발음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우하우가 빠르게 하니까 헛헛 이렇게 들었던. 그래서 이제 하우하우는 알았다는 그런 의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양한 표현이었는 걸 실감했다라고 이제 그 권윤기 과장이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 브라질, 브라질 고객이 한국을 방문해서 수영을 함께 하는데 브라질 고객이 함께 편의점에 들렸다가 무척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우리 편의점 있잖아요. CU. CU는 브라질어,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는 이게 학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U 또 더군다나 우리 편의점 CU 뒤에 작게 이렇게 for you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아주 웃었다라고 전력 PU에 있는 이 차단기 해외 영업 TV를 했던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 고객과 같이 그 CU 편의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이런 경우를 한번 당했었는데요. 미국 식당에는 절대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 상대 앞에 라이터 불 켰다 껐다 요건 제가 그때 차장 시절에 올렸던 겁니다.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로 테이블 식사하는 일이나 상대 앞에서 라이터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도 큰 신뢰라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보통 이 손에 이 볼펜을 잡고 타자기를 그러니까 계산기를 누를 때 중지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중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미들 핑거라고 하죠. 중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두드리거나 하면, 그건 이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무역 퍼포먼스 그룹의 차장 시절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했던 거는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미주 고객사가 한국 본사를 방문했을 때 종종 인사동에 이제 선물을 사러 가기로 했다는데요. 한 번은 고객 담당자들 아들이 가수 싸이 광팬이라고 해서 싸이 아시죠? 싸이 뭐죠? 강남스타일 불렀던 싸이 CD와 티셔츠를 사서 선물했는데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선물을 솔직히 말해준 덕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마음이 편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 담배를 던지는 게 일반적이니 오해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손님이 만취해야 잘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서 출장 때마다 속이 편할 리 없다. 그래서 백주라고 하죠. 백주. 저도 중국 출장 가서 옛날에 차이나텔레콤 또 유니콤 이런 이동통신사랑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제 공급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그 고객사에서 엄청나게 이제 점심 때부터 이 원탁이 앉아서 이 백주를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사 테이블에 담배를 권할 때 상대에게 다가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앉아서 상대에게 던지는 게 일반적이니 혹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나이의 차이 때문에 달라고 하면 이제 두 손으로 전달하고 하는데 절대 어른한테 이렇게 던져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면 나를 무시하나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문화다. 그리고 중남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난 반면 남자는 크게 변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담요를 펴고 무릎을 꿇어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다가 담요 없이 맨 땅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 신앙시가 들어서는데 자세히 보니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면서 당황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도에서 또 해프닝은 현장에 가려고 차량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좁은 2차선도로에서 물론 베트남도 그렇죠. 차량, 오토바이, 릭샤, 소, 자전거, 돼지, 사람 뒤섞여 통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희한하게 또 사고는 안 난다. 이게 이제 그들만의 질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베트남에서 보면 베트남 호치민이나 이런 데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신호등이 별로 없잖아요.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막 서로 달려서 부딪힐 것 같은데 이 사이사이를 잘 피해서 아주 잘 가는 경우를 아주 신기하게 봤던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여서 크리스마스를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눈 한 번 내리지 않는 동남아국가인데도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각종 화려한 조명까지 10월 정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확실히 문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합니다. 또 이 남미의 멕시코
파나마, 칠레 이외의 중남미 국가는 개발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라틴 문화가 아주 강하다고. 그래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에 따라서 의복 문화가 아주 발달했고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점은 학습 시간에 아주 늦게 도착하는 것이 예의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결례죠. 오히려 약속 시간 늦게 가면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약간 좀 늦는 게 오히려 예의라고 그렇게 하네요. 또 방글라데시는 창원 공장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던 음식을 대접해도 시큰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념통닭. 이 양념통닭은 어느 나라나 많은 좀 우리나라의 양념통닭의 양념 맛은 아주 그냥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고객에게 삼계탕, 찜닭, 닭갈비, 양념 다양한 요리를 대접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런 또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인도 경우에 해외 고객이 EPA 검사차 방문할 때 인도 엔지니어와 같이 내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는 소를 시성지하기 때문에 육류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연어로 식사를 우리가 대접했는데 더 남은 경우에는 그들이 채식주의자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비건, 그러니까 베지테리안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채식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불편했다라고 또 허문범 대리가 이야기했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유학생분들 계시지만 이 관시,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 하잖아요. 이 관시.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는 거래처에 가면 가끔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 같이 나오는 중국술을 먹고 이게 백주, 그죠? 정신을 잃은 적이 한두 번 아니라고 이게 상당히 곤욕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다녔던 효성의 이런 그 사례였고요. 또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이런 해외 여행을 하다가 만났던 또 느꼈던 사례나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 다른 나라의 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또 지금 이제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문화적 차이로 불편했다던가 아니면 놀라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그 과제 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또 서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문화적 환경에 대한 차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적 환경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종교적 차이겠죠. 종교적 차이. 그 전 세계에는 많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종교가 있겠죠. 그중에 이제 가장 그 많은 이제 그 종교가 가입이 많은 종교를 따지자면 4대 종교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그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가 되겠죠. 이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떤 그 각 교마다의 어떤 특징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총교도적 직업 윤리, 근면 성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런 쪽에 이제 가족적인 그리고 이런 항상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물질주의 그리고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외에서도 이슬람교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또 힌두교는 반물질주의도 마찬가지 같은 계열이니까 그죠? 그리고 금욕주의 이 인도의 이런 또 힌두교니까 사회 계층에 대한 인증 카스터 제도 이런 것처럼 하고요. 불교도 마찬가지 어떤 속세와 이런 걸 따지면서 반물질주의 그리고 사회적 평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효성에 있는 사례 친구도 해프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종교적 행사 및 의식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그 이슬람교의 어떤 라마단, 르바란 이런 단식 기간이 있는데 그런 단식 기간에 출장을 가거나 또 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기간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낮에는 식사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니까 라마단 기간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교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금기사항, 그래서 차도르라든지 뭐 히잡이라든지 또 뭐 안에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금기사항입니다. 또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시즌, 뭐 아시죠? 이런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세일과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선물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슬람은 또 타부, 유태인과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죠. 또 힌두교는 소고기를 또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 또 흡연, 술 이런 것들도 금기시하는, 물론 기독교도 그렇지만 그렇고요. 또 물질문명에 대한 관념 또한 기독교와 불교도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럼 종교별 가르침, 또 내용, 중요시하는 이런 가치가 다 틀린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할 때 그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해당 종교의 내용, 이런 가치관을 잘 이해해야 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 그 나라의 법인이나 또 그 나라의 어떤 생산 시설을 또 갖추게 되면 뭐 이런 인사 관리나 관리 방식 등을 아주 그 나라의 문화 또는 종교의식까지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나라 우리 인도네시아의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결할 때, 그런 시간들도, 브레이크 타임도 맞춰서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 문화에 대한 것들 이해가 또 종교에 대한 이런 차이도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또 이 종교에 대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는 국민의 한 90%가 이런 힌두교를 믿고 있고, 이 힌두교는 사회계층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 표를 안 가져왔네요. 네 개의 계층으로 있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힌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네 가지 계층 중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 계층 내에 생활하고 계층에서 허락된 직업이 뭘 택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혼인도 그들 계층까지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카스트는 인도의 정부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폐지가 사실 됐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폐지를 하니까 이게 음성적으로 더 많이 이게 속속들이 더 배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자면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박동성 상무님이라고 현성에 있을 때 그 법인장 하셨는데, 그분 또한 이제 이런 카스트 제도가 이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의 거주를 하신 법인장님이셨고, 아시더라고요.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이분은 카스트 제도의 어느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딱 아시는, 우리나라 뭐 성을 들으면 뭐 양반이다 아니다를 아는 것처럼 그것도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종교에 대한 이런 차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3주차 1강에 대한 강의를 일단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강 다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